안녕하세요. 닥터리와이드의 닥터리입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 가지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오늘 여기는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날 밤입니다. 날이 밝으면 월요일이 되는데요. 그 말은 이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 거죠. 크리스마스 연휴가 24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은 내일부터 정상적인 근무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남아있죠. 1월 6일 날까지 이 민주당과 공화당, 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 트럼프 쪽과 이 민주주의를 좀 훼손하고 있는 이 민주당 간에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쟁이 아닙니다. 더 크게 보면 미국과 어떻게 보면 중국 또는 민주주의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와의 전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전쟁이 1월 6일까지 계속될 것인데, 이 트럼프 쪽에서도 이 줄리아니 변호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선전포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짚어본 다음에 줄리아니 변호사가 어떻게 선전포고를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대한항공 비행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대한항공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제트기 2대가 가짜 투표지죠. 이 바이든을 찍은 가짜 투표지를 대한항공 비행기가 옮겼다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동영상, 사진, 인터뷰 다 나오고 있어요. 증인까지, 녹취록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대한항공 비행기냐? 이제 이 애리조나 피닉스에 왔던 그 비행기가 거기서 이제 라이언이라는 취재 기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찍히고 조사가 되고 해서 막 발표가 됐는데, 그 라이언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글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내가 캡처해서 확대했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으실 텐데, 자세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We know it's not owned directly by Korean Air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비행기가 직접적으로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비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 소유의 비행기가 아니란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directly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은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인 비행기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이 비행기 운영에 대한 권한은 대한항공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비행기가 맞는 것이죠. 대한항공의 비행기가 아닌데 뭐 대한항공 마크를 거기다 딱 붙여놓고 운행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운행에 대한 스케줄에 대한 모든 권한은 대한항공에 있는 것이고요. 소유권이 다른 회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려와서 렌트해서 사용하면 사용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권은 대한항공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깊이 알아봤는데요, HL8230이었죠. 이 HL8230을 찾아보시면 정확히 나와요. 여기 코리안 에어라인스라고 나오죠. 대한항공이 운영을 맡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비행기가 맞습니다. 또 GMP는 김포공항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좀 더 알아보면요, 자, 왼쪽은 바로 이 HL8230 대한항공 비행기의 정보와 그 사진이 나와 있는 웹사이트를 제가 찾은 거고요. 오른쪽은 이 라이언이라는 기자가 공개한 그러한 그 사진이죠. 몰래 찍은 사진, 증거 사진입니다. 자, 두 비행기를 비교해 보면요, 이 코리안 에어라는 글씨도 보이시겠지만 같은 기종의 같은 비행기가 맞습니다. 똑같은 비행기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 즉, 이 비행기는 대한항공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운영권과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항공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비행기인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화면에도 보시면 두 번째 중에 KAL이라고 써 있어서 이 칼기 코리안 에어라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적혀져 있죠. 자, 이렇게 대한항공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비행기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이 미국의 대선에 가짜 투표지를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해서 날랐다라는 것만 갖고도 충격적이죠. 이게 딜리버리만 그냥 배달만 한 것인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 자체만 갖고도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런 좋은 정보를 하나 보내주셔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 비행기 운행표예요, 운행표. 이 보면
중간에 빨간색 길게 쳐져 있는 2020년 11월 5일로 돼 있죠. 11월 5일 국제 김포 국제공항을 떠나서 보면은 어디로 갔습니까? 피닉스로 갔죠. 그죠? 피닉스로 가는 게 나와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한 3줄 내가 맨 마지막 내려가면은요. 베트남에 갔던 기록이 나옵니다. 베트남 10월 19일 날 베트남에 갔던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11월 5일 날 피닉스로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시애틀도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시애틀, 그래서 피닉스에서 시애틀을 거쳐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온 이런 기록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베트남에 들렸다가, 그죠? 그 다음에 11월 5일 날은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피닉스로 갔다가, 그다음에 11월 7일 날 피닉스에서 시애틀로 가죠. 그다음에 11월 8일 날 시애틀에서 김포공항으로 다시 돌아온 이런 정확한 기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피닉스에서 발견된 그 비행기는 이 비행기가 맞고요. 대한항공 소속의 비행기가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자료 적용해 주신 분께 너무 더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 Executive Orders, 즉 시행명령이, 행정명령이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사인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이 미국의 선거에 외국의 외세가 개입했을 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생션, 어떤 조치죠. 어떤 제약을 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임포징 할 거냐, 어떻게 이걸 갖다 부과할 거냐, 이 생션을 어떻게 부과할 거냐에 대한 시행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대한항공이나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나오죠. Maximum Extent Ascertainable 이렇게 나오고 쭉 나오는데, 어떤 회사들한테 이렇게 맥시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쭉 나오는데요. Foreign Interference, 외세의 개입이나, 어떤 외세의 개입이나 any methods employed to execute,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나, 어떤 회사 같은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어떤 방법, 어떤 부서, 거기다가 persons involved,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foreign government, 외국의 정부, 그 다음에 그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은 또 다른 정부들이나, 거기에 어떤 직접적으로나 또 밑에 본 sponsored나 supported에 탄 사람들까지도, 그런 정부나 단체나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이 제재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제재를 갖다가 강력하게 맥시멈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제재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이미 이 시행령이 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항공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이 깊이 관련이 되어 있다, 어쩌면 이 가짜 투표지인 게 밝혀진다면 이것을 운반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생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빨리 이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의혹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한항공 비행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트릭 번한테 한번, 패트릭 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폭로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조지아, 사바나 조지아, 이게 문제가 많은 동네예요. 이 조지아 사바나에서 이 개표기에 그 집계하는 컴퓨터 있죠. 개표기나 이런 기계들에 대해서, 일렉션 기계들에 대해서 이 포렌식을 했던 결과가, 포렌식 어디스를 한 결과가, 마지막 했던 결과가 바로 to China,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것이 일어났다는 걸 또 폭로했어요. 이 조지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포렌식 그 감사가 들어갔는데, 그 포렌식 감사 결과가 왜 중국으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그것만 갖고도 이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폭로한 겁니다. 자, 또 이것도 엄청난 문제예요. 그죠? 자, 이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이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 대한항공 건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지아의 그 중국으로 이 포렌식 정보가
넘어갔다라는 사실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법무팀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1월 6일까지 계속 이 증거들이 모아져서 1월 6일 날 그냥 한 방에 터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터뜨릴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5일 이후로, 크리스마스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바로 줄리아니 변호사가 팟캐스트에 나와서 그랬죠. 성탄절 이후 소송 법적 이의 제기가 폭발할 거다. 근데 이미 성탄절 새벽부터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폭발할 것을 갖다 예고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조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줄리아니 변호사는 법적인 또 소송에 있어서의 여기 이의 제기가 폭발할 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탄절 이후 바로 내일부터 바로 일이 시작될 거라고 이제 줄리아니 변호사가 말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4개의 주에서 이 선거 결과를 검증하는 상당한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폭로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성탄절 이후로는 정말로 폭발할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이런 모든 부정적인 TV, 신문, 빅테이크 기업,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분에게 제공한 증거라는 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은 모든 걸 한 번에 알게 될 것인데 국가적인 충격을 안길 것,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엄청나게 큰 것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증거가 폭로될 거라는 거예요. 1월 6일 날을 그날 아예 뒤집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큰 증거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들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먼저 1월 6일에 대해서, 1월 6일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죠. 상원 하원이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 당선자를 결정짓는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워싱턴 DC에서는 큰 집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에서 봅시다라고 말한 거예요. 1월 6일 날 절대로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죠. 1월 6일 시 내가 갈 거다. 내가 이길 거기 때문에 내가 가서 승리에 자축을 할 거다. 이런 표현으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트윗을 또 날렸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막 이 시간이 정말로 이 미국의 이 our country의 역사의 한 챕터의 아주 어글리한 챕터, another ugly chapter란 말은 아주 그냥 일그러진 하나의 장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we will win,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1월 4일 날 저녁에, 월요일이죠, 이 조지아에 옵니다. 아시다시피 1월 5일 날 조지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상원의원 2명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상원의 구조상 이 2명을 공화당이 이겨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1월 6일 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원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유세차 1월 4일 날 조지아에 옵니다. 자, 그러면서 Big and Wonderful Rally라고 하면서 So important for our country that they win. 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빅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마 조지아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오면 더 큰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고요. 이번에 계속되고 있는 조지아에서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한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유세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부터 어떤 폭발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하나씩 터뜨릴 것인지, 1월 6일 날 한꺼번에 터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어떠한 큰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내일부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